아빠, 제발. 상견례 날 하루만 그냥 죽은 사람으로 있어줘.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30년을 굶어가며 키운 딸이요. 박만수는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부끄러워하는 아빠라면 죽은 사람이 되어주는 게 나았으니까요. 딸은 몰랐습니다. 아빠가 왜 팔을 잃었는지, 그 팔과 맞바꾼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빈 소매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15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그랜드 팰리스 호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울렸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주차장 구석, 가로등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양복이 비에 젖어 축 늘어졌습니다. 오른쪽 소매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였죠. 박만수, 61살. 그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를 바라보며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도 떨렸습니다. 오늘은 딸의 상견례 날이었으니까요.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날. 박지선의 인생 최고의 날. 하지만 만수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딸이 말했으니까요. 아빠, 제발 오지 마. 시댁에 아빠 돌아가셨다고 했어. 나타나면 다 틀어져. 만수는 빗물을 삼켰습니다. 짠맛이 났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 안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카펫은 부드러웠어요. 향기로운 꽃이 가득했죠. VIP룸.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강성그룹 강철민 회장 부부, 대한민국 10대 재벌. 다른 쪽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박지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살, 명문대 출신, 외모도 빼어났죠. 부모님은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선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있었어요. 바로 밖에서요. 빗속에 서서. 지선은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웃어야 했습니다. 재벌 며느리가 되려면요. 밖에서 만수는 주차장 기둥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 지선이 웃고 있었어요. 아빠 목에 매달려서요. 아빠 최고.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게, 기억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상담 날, 만수가 교실 문을 열었을 때였죠.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아저씨 팔이 없어. 징그러워. 지선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치심으로요. 그날 이후 지선은 변했어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만수는 참았어요. 딸이 상처받는 것보다 자신이 상처받는 게 나았으니까요. 31년 전, 1994년 3월 27일, 강성철근 본사 3층,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야.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만수는 그때 30살이었습니다. 회사 최고의 엔지니어. 촉망받는 인재였죠. 다들 대피해. 만수가 소리쳤어요. 직원들이 계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살려주세요.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죠. 만수가 돌아봤습니다. 3층 자료실. 문이 막혀 있었어요. 안에 누군가 갇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불길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이사님, 동료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료실 안, 연기가 자욱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기어갔어요. 어디 있어? 만수가 외쳤습니다. 여기요. 작은 목소리. 구석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구해줄게. 만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창문으로 향했어요. 배수관이 보였습니다. 잡아. 놓으면 안 돼. 만수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한 팔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다른 팔로 배수관을 잡았어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2층, 1층, 거의 다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화과광, 폭발음이 울렸어요. 3층 창문이 터졌습니다. 불길이 쏟아져 나왔어요. 만수의 오른팔을 덮쳤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 견딜 수 없는 고통. 하지만 만수는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왼팔에 힘을 줬습니다. 배수관을 타고 끝까지 내려갔어요.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살았다. 만수가 아이를 내려놓았어요.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수의 오른팔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살점이 녹아내렸어요. 뼈가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병원.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팔을 절단해야 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천장의 하얀 조명이었죠. 깨어났을 때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텅 빈 소매, 펄럭이는 천. 만수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생각했어요. 아이가 살았다면 됐어. 회사는 만수를 영웅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박만수 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강 회장이 발표했어요. 보상금 10억, 회사 지분 5%, 명예부회장직. 하지만 만수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죠? 강 회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만수는 빈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애인의 딸로 동정받으며 자라는 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만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언론 보도도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는 심호흡을 했어요. 지분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회사 돈은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항의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후 30년, 만수는 시장 바닥에서 일했어요. 생선 손질, 채소 나르기, 막노동. 한 팔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10시에 잠들었어요. 번 돈은 모두 딸에게 갔습니다. 유치원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만수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 하루 한 끼, 5년째 입는 낡은 옷, 거울을 보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딸이 행복하다면요. 지선은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애들 아빠는 멀쩡한데 우리 아빠는 팔도 없고 가난해? 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렸어요. 야, 너희 아빠 불구잘해? 징그러워. 지선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망신당했어. 소리를 질렀어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손을 멈췄어요. 딸이 피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고등학교 입학식 때 일입니다. 만수는 가고 싶었습니다. 딸의 새 입학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까지 갔다가 돌아섰어요. 내가 가면 지선이가 싫어하겠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단칸방에서요. 빈 소매를 내려다봤어요. 미안하다, 지선아. 아빠가 이래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주잔 속으로 대학 합격? 지선이 명문대에 붙었어요. 만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뛰어서 집에 왔어요. 지선아, 축하한다. 하지만 지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등록금 마련은 됐어?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아빠가 다 준비했어. 사실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4년치 등록금과 생활비였죠. 지선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럼 됐어. 이제 나 바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만수는 문 앞에 한참 섰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만수는 빗속에 섰습니다. 우산도 없이요.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2025년 1월 14일 밤 11시 지선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지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수가 서 있었어요. 손에 보따리를 들고요. 뭐야? 지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선아.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상견례 날이잖니. 그래서 아빠가 음식을 좀 만들어 왔어. 만수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굴비야.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30년 만이었습니다. 만수가 요리를 한 게 한 팔로는 힘들었어요. 칼질도 불 조절도 손가락에 베인 상처가 10개, 화상 자국도 여러 개. 하지만 해냈어요. 딸을 위해서요. 지선은 보따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지선아. 그리고 말이야. 지선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일 절대 오지 마. 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시댁에 아빠 돌아가셨다고 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지선이 비웃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는 게 거짓말이야. 뭐? 팔 한쪽 없는 무능한 아빠.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요. 재벌집 며느리 되는데 그런 아빠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 틀어져. 만수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지선아. 제발. 지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있어줘. 하루만. 응?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알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가봐. 지선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지선아. 만수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뭐? 아빠는.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행복하면 돼. 지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복도.
만수는 문 앞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그 속을 걸었어요. 우산도 없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단칸방, 불을 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보였습니다. 늙고 초라한 남자, 빈 소매를 한 남자. 미안하다, 지선아. 만수가 거울을 향해 말했어요. 아빠가 이래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다음 날 오후 7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만수는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어요. 천둥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 멀리서라도. 딸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BMW. 지선이 내렸어요. 드레스가 화려했습니다. 머리도 곱게 말았어요. 웃고 있었죠. 만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지선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만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라질 때까지요. 시간이 흘렀어요. 30분, 1시간, 2시간. 만수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양복이 무거웠습니다. 빈 소매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딸이 나올 때까지. 밤 9시. 호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어요. 강철민 회장 부부, 아들 강준혁, 그리고 지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만수도 웃었습니다. 빗속에서요. 잘됐다, 지선아. 그때였습니다. 강 회장이 만수를 봤어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분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사람이요? 지선이 만수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사람은 그냥 박만수 이사님. 강 회장이 외쳤습니다. 빗속으로 달려갔어요. 회장님? 지선이 당황했습니다. 강 회장은 만수 앞에 섰어요. 이사님, 정말 이사님이십니까?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31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1년을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수가 말했어요. 제가 사라져서. 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습니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빈 소매를 내려다봤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지선이 다가왔습니다. 불안한 얼굴로요. 미친 노숙자 같은데. 돈 좀 줘서 쫓아내요. 뭐라고? 회장이 돌아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지선이 짜증을 냈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지선이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여기서 뭐해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지선아. 뭐? 지선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 그냥 멀리서 보고 싶어서. 제발. 지선이 이를 악물었어요. 제발 좀 가요. 손을 뻗었습니다. 만수의 가슴을 밀었어요. 쿵. 만수가 비틀거렸어요. 넘어졌습니다. 빗물 고인 바닥에요. 철뻑. 물이 튀었습니다. 아. 준혁이 소리쳤어요. 지선아, 왜 그래? 하지만 지선은 듣지 않았어요. 빨리 가요. 계속 소리쳤습니다.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강 회장이 지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회장의 손이 올라갔어요. 탁! 뺨을 때렸습니다. 아! 지선이 비명을 질렀어요. 회장님? 뒤에서 부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애를?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년. 회장이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누구를 밀쳐. 지선은 뺨을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닥쳐. 회장이 만수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 속에요. 이사님, 회장님, 일어나세요. 만수가 황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님이 아니었으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없었고 내 아들도 없었습니다. 지선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31년 전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강성철근 화재 사고. 지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사님이 제 아들을 구하셨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들? 그래. 회장이 준혁을 가리켰어요. 내 신랑. 내가 결혼할 그 사람. 준혁이 만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럼 그때 내 아버지가. 회장이 만수를 바라봤어요. 팔을 잃으셨다. 아버지? 지선이 비틀거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선아. 아빠?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미안하다. 만수가 말했어요.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죽은 사람처럼 있으라고 했는데. 지선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빗물 속에. 이럴 수가. 이분이.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강성그룹의 전설입니다. 최고의 엔지니어였어요. 회사의 미래였죠. 하지만 제 아들을 구하시고 모든 걸 버리셨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보상도 거절하셨어요. 지분도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죠. 왜? 지선이 울먹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만수가 딸을 봤습니다. 아빠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장애인의 딸로 동정받으며 자라는 게 싫었어. 지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떳떳하게 자라길 바랬어. 만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 없이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아빠. 그래서 시장에서 일했어. 한 팔로. 만수가 빈 소매를 올렸어요. 벌었던 돈은 다 넣어줬어. 유치원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전부.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회장이 덧붙였어요. 이사님이 기부하신 지분. 현재 시가로 50조 원이 넘습니다. 뭐? 지선이 숨을 삼켰어요. 복지재단 이사장, 실소유주, 모두 박만수 이사님입니다. 바닥이 흔들렸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빠가 강성그룹 최대 주주이기도 하십니다. 회장이 만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짜 주인입니다. 지선은 기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요. 아빠. 만수의 발치에 엎드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울부짖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사셨는지도 모르고, 무능하다고, 부끄럽다고 가슴을 쳤어요. 제가 미친년이에요. 만수는 남은 한 팔을 뻗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지선아. 괜찮긴요. 지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아빠한테. 아빠는. 만수가 미소 지었어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 팔 하나 없어도 아빠는 행복했다. 내가 있었으니까. 지선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울지 마.
만수가 딸을 안았어요. 다 끝났어. 내 딸아. 빗속에서 부녀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너무 아픈 시간이었죠. 하지만 끝났습니다. 회장 부부도 울었어요. 준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준혁이 만수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만수는 준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우리 딸. 그가 지선을 봤어요. 잘 부탁한다. 예. 준혁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3개월 후, 강성그룹 본사, 명예회장실, 만수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양복을 입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하지만 여전히 오른쪽 소매는 비어 있었어요.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지선이 들어왔어요. 임신 4개월. 배가 볼록했습니다. 지선아. 만수가 미소 지었어요. 몸은 괜찮니? 네, 아빠. 지선이 아버지 옆에 섰어요. 복지재단 방문 일정이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알았다. 그리고요. 지선이 아버지의 빈 소매를 만졌어요. 다음 주에 의수 맞추러 가요. 필요 없어.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이게 좋아. 만수가 빈 소매를 들어 올렸어요. 아빠의 훈장이니까. 지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그리고 만수가 딸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손주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너희 아빠를 구했는지, 그래서 이 팔이 없는지. 지선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내 딸.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빗속에서 30년을 견뎌낸 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이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